왕비마마, 신발을 벗어주셔야 합니다. 사우디 왕실 최고령 여성이 발끈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정형외과 구두 30년 관절염 때문에 특수 제작한 신발이었죠. 이곳 규칙입니다. 온돌방은 맨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서울 한방병원 간호사의 단호한 목소리. 왕실 수행원들이 긴장했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신발을 벗어본 적 없는 분이었으니까요. 구두를 벗고 맨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어머!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온기에 70세 왕실 여성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3일 후, 그녀는 조카인 왕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야드 궁전 대리석, 당장 뜯어내. 이 바닥 시스템 통째로 사온다. 2000년 한국 조상의 지혜가 21세기 왕실을 사로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7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티마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일원이죠. 올해 70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0년 전 일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뻣뻣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나이가 들면 을에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어요. 왕실 주치의를 불렀습니다. 그는 엑스레이 촬영을 권했죠. 결과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관절염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해주며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졌습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고 통증이 심해졌어요. 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이었죠. 밤이 되면 무릎이 욱신거려서 잠을 설쳤습니다. 왕실 주치의는 스위스 전문의를 소개해줬습니다. 취리히의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였죠. 저는 전용기를 타고 스위스로 갔습니다. 병원은 알프스가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시설도 최고급이었고요. 의사는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MRI도 찍고 혈액 검사도 했어요. 일주일간의 검사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연골이 많이 손상됐다고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6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매주 물리 치료를 받았고 특수 제작한 보조기도 찼어요.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통증은 여전했고 계단은 여전히 힘들었죠. 그 후로 17명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세계 최고라는 의사들이었어요. 누군가는 주사 치료를 권했고 누군가는 새로운 약을 처방했습니다. 어떤 의사는 특수 운동법을 가르쳐줬고 어떤 의사는 식이요법을 제안했죠. 저는 모든 걸 시도했습니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왕실의 재력으로 세상의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제 무릎은 더 나빠졌습니다. 작년에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담당 교수가 결과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골이 70% 이상 닳아 없어졌다고 했어요. 뼈와 뼈가 직접 맞닿는 부분도 있다고 했죠.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를 생각하면 수술 위험도가 높다고 덧붙였어요. 게다가 수술 후 회복 기간도 최소 1년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매일 밤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약이었지만 점점 강한 걸로 바꿔야 했어요. 그래도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무릎을 주무르곤 했죠.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밤새 굳은 무릎을 펴는데 10분은 걸렸어요. 침대 옆에 지팡이를 두고 그걸 짚고 일어났습니다. 70세 왕실 여성이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한다는 게 서러웠어요. 계단은 악몽이었습니다. 한 층을 오르는데 5분이 걸렸죠.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눈물을 참으며 올라갔습니다. 수행원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거절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2천만 원짜리 특수 제작 구두를 신었습니다. 에르메스에서 제 발에 맞춰 만든 정형외과용 구두였어요. 쿠션이 두껍고 무릎 충격을 최소화하는 설계였죠.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왕실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했거든요. 웃으며 사람들과 악수했지만 속으로는 무릎 통증을 참느라 진땀을 흘렸어요.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조카인 젊은 왕세자가 자주 찾아왔어요. 숙모님 괜찮으시냐고 물었죠.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도 제 거짓말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작년 겨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관절염은 추운 날씨에 더 심해진다고 하더군요. 사우디의 겨울은 한국처럼 춥지 않지만 밤 기온은 5도까지 떨어져요. 그럴 때마다 무릎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리야드 왕궁 바닥은 전부 이탈리아산 대리석이었어요. 수백 년 된 건물이라 전통을 지켜야 한다며 바꾸지 않았죠. 하지만 그 대리석이 겨울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리야드 왕궁은 아름다웠습니다. 18세기에 지어진 역사적인 건물이었고 중동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 중 하나였죠. 방문객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특히 바닥 대리석을 보고는 놀라워했습니다. 카라라 대리석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최고급 자재였죠. 흰색 바탕에 회색 무늬가 우아하게 흐르는 대리석이었어요. 햇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예술 작품 같았죠. 하지만 저에게 그 대리석은 고문 도구였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더 그랬어요. 사우디의 낮 기온은 따뜻하지만 밤은 달랐습니다. 사막의 특성상 일교차가 심했거든요. 밤 10시쯤 되면 기온이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대리석 바닥이 냉장고처럼 차가워졌어요. 맨발로는 도저히 디딜 수 없었죠.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10m 정도 됐어요. 그 짧은 거리를 걷는데도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양말을 2겹 신고 그 위에 실내화까지 신었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대리석의 냉기는 모든 걸 뚫고 올라왔습니다. 더 문제는 무릎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을 걸으면 무릎도 따라서 차가워졌어요. 관절염이 있는 무릎의 냉기는 최악이었죠. 통증이 2배로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밤새 차가운 기운에 노출됐기 때문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왕실 주치의에게 말했습니다. 겨울만 되면 증상이 심해진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다고 했어요. 관절염 환자는 추운 환경을 피해야 한다고 했죠. 난방을 더 강하게 틀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궁전 전체의 난방 온도를 올렸죠. 하지만 공기만 따뜻해질 뿐이었습니다.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전기장판을 깔아봤습니다. 침대 위에 까는 제품이었죠. 자는 동안엔 괜찮았어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바닥에 발을 디디면 다시 차가운 대리석이었습니다. 카펫을 깔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궁전 관리인이 반대했어요. 수백 년 된 대리석 위에 카펫을 깔 수 없다고 했죠. 역사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제 건강이 중요한가요? 하지만 왕실의 전통은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쉽게 바꿀 수 없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무릎에 온찜질을 했습니다. 따뜻한 수건을 무릎에 올려놨어요. 15분 정도 지나면 통증이 조금 나아졌죠. 하지만 수건이 식으면 다시 통증이 왔습니다.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따뜻한 곳으로 이사 가면 어떻겠냐고요. 그는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온화한 기후가 관절염에 좋다고 했죠. 두바이에 있는 별장을 생각했습니다. 해안가라 겨울에도 따뜻했거든요. 하지만 거기도 바닥은 대리석이었어요. 왕실 건물들은 모두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프랑스 친구가 바닥 난방을 제안했습니다. 유럽에서 쓰는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온수 파이프를 바닥에 깔아서 따뜻하게 만든다고 했죠. 흥미로웠습니다. 바로 건축가를 불렀어요. 리야드 궁전에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있냐고 물었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리석을 전부 뜯어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온수 파이프를 깔고 다시 바닥을 시공해야 한다고 했죠. 비용도 비용이지만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6개월간 궁전을 비워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왕실 일정상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역사적 건물을 그렇게 대규모로 뜯어낸다는 것도 논란이 될 게 뻔했죠.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냥 참고 살기로 했어요. 어차피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은 달랐습니다. 유난히 추웠거든요. 밤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진 날도 있었어요. 그날 밤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당직 의사가 말했습니다.
관절 주변 근육이 경직됐다고요. 차가운 환경 때문이라고 했죠. 진통제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카인 왕세자가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응급실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그가 제안했습니다. 한국 의료 관광은 어떻겠냐고요. 요즘 중동 왕족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했어요. 특히 한방 치료가 관절염에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방 치료라니요. 침을 놓고 한약을 먹는다는 그 치료법 말이죠. 30년간 세계 최고 의사들에게 치료받았는데 동양의학이 효과가 있을까요? 조카는 진지했습니다. 작년에 UAE 왕자가 한국에서 척추 치료를 받았다고 했어요. 10년간 고생한 허리 통증이 2주 만에 나아졌다고 했죠. 지금은 골프도 친다고 했습니다. 카타르 왕실 인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무릎 관절염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한국 한방 치료를 받고 수술을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조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숙모님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했죠. 잃을 게 뭐가 있냐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30년간 온갖 치료를 다 해봤는데 하나 더 해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게다가 미국 의사는 수술도 위험하다고 했죠. 이제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한국 의료 관광을 가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다들 놀랐습니다. 한국이요? 왜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고요? 설명했습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의 최고 의사들을 다 만나봤다고요. 이제 다른 방법을 시도할 때라고 했죠. 조카가 거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방병원 자료였어요. 관절염 특화 치료를 한다고 했습니다. 온열 치료와 침 치료, 한약 치료를 병행한다고 했죠. 치료 성공 사례도 많았어요. 여동생이 걱정했습니다. 한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지 않냐고요.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받는 게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조카가 대답했습니다. 한방은 수천 년 역사가 있다고요. 중국과 한국에서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의학체계라고 했어요. 최근엔 서양 의학과 결합한 연구도 많다고 했죠. 남동생은 다른 걱정을 했습니다. 왕실 인사가 한국까지 가서 치료받는다는 게 체면상 어떻겠냐고요. 마치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낮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체면이 중요한가요? 제 건강이 중요한가요? 30년간 체면 때문에 유럽만 갔는데 결과가 뭐였냐고요. 이제 실용적인 선택을 할 때라고 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왕실 어른인 제가 원한다면 막을 사람은 없었죠.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방병원이었어요. 관절염 치료로 유명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3주 프로그램을 신청했죠. 출발 전 준비가 복잡했습니다. 왕실 수행원 5명이 동행하기로 했어요. 비서, 주치, 간호사, 경호원 2명이었습니다. 전용기 일정도 잡아야 했고요. 한국 대사관에도 연락했습니다. VIP 방문인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어요. 대사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3주치 옷과 약을 챙겼어요. 특히 진통제는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을까봐 간식도 챙겼죠.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컸어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또 실망하게 될까요? 30년간 수없이 실망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할 때마다 기대했다가 실망했어요. 이번에도 그럴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미국 의사는 수술도 위험하다고 했어요. 평생 이 통증을 안고 살 순 없었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리야드를 떠나 서울로 향했죠. 비행시간은 약 10시간이었습니다. 기내에서도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관절이 뻣뻣해지거든요. 1시간마다 일어나서 복도를 걸었어요. 수행원이 부축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 마지막 희망이 있을까요?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병원 자료를 다시 보여줬어요.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했죠. 저는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온돌 치료라는 게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누워서 받는 치료라고 했어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을 이용한 거라고 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다니요? 리야드 궁전의 차가운 대리석이 떠올랐어요. 정반대네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하기도 했어요. 2000년 역사를 가진 난방 방식이라고 했죠. 그렇게 오래됐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10시간이 지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월 중순이었어요. 리야드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무릎이 움찔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반응한 거예요. 역시나 관절염은 추위에 약했습니다. 한국의 겨울 날씨가 걱정됐어요.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가는데 빌딩이 많았어요. 현대적인 도시였죠. 생각보다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리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외관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병원장이 저희를 맞이했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어로 말했지만 통역사가 번역해줬어요.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다고 했죠.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한방 냄새가 났어요. 약초 향이었죠. 익숙하지 않은 냄새였지만 불쾌하진 않았습니다. 병원장이 제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어요. VIP 병실이라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창문이 커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침대도 편해 보였고 시설도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었죠. 병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병실은 특별히 온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관절염 환자를 위한 맞춤형 병실이라고 했습니다. 온돌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병원장이 바닥을 가리켰어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 했죠. 바닥 아래로 열이 지나가면서 바닥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바닥 난방이라니 신기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었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온돌방에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요. 한국 문화라고 했어요. 실내에서는 맨발이나 양말만 신는다고 했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요? 제 구두는 에르메스에서 특수 제작한 거였어요. 관절염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와 상담해서 만든 구두였죠. 가격만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구두가 얼마인지나 알아요? 하고 물으려다 참았습니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 문화를 존중해야죠. 게다가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신발 때문에 따질 순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온돌의 효과를 제대로 느끼려면 맨발이 좋다고요. 발바닥으로 온기가 직접 전해진다고 했어요. 구두끈을 풀었습니다. 수행원이 도와주려 했지만 손을 저었어요. 스스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한쪽씩 벗어서 옆에 놓았죠. 양말만 신은 발이 공기에 노출됐습니다. 어색했어요. 왕실 인사로서 평생 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온돌방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턱을 넘어 한 발을 내디뎠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바닥에 뭔가가 닿았어요. 바닥이었습니다. 나무 바닥이었는데 이상했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뜻하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어요. 온화한 온기가 발바닥 전체를 감쌌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요. 어머!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차가운 대리석 위를 걸었습니다. 특히 겨울밤 리야드 궁전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 기억이 선명했죠.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닥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마치 따뜻한 손으로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다른 발도 바닥에 닿았어요. 양쪽 발바닥 모두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균일했어요. 어느 한쪽만 따뜻한 게 아니라 바닥 전체가 똑같이 따뜻했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온도가 괜찮냐고요? 너무 뜨겁거나 미지근하지 않냐고 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대답했어요.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알맞았죠. 방 안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침대가 있었고 책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바닥으로 온기가 전해졌거든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2000년 전부터 한국에서 사용된 난방 방식이라고 했어요. 바닥 아래에 돌과 흙으로 만든 통로가 있다고 했죠. 그 통로로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면서 바닥을 데운다고 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2000년 전 기술이라니요. 유럽은 아직도 중세시대 벽난로를 쓰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그때부터 이런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닥에 앉고 싶었어요. 이 온기를 더 느끼고 싶었거든요. 바닥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했죠. 온돌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조심스러웠어요. 한쪽 손으로 바닥을 짚고 엉덩이를 내렸습니다.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발바닥에서만 느껴지던 온기가 이제 엉덩이로도 전해졌어요. 허벅지 뒤쪽도 바닥에 닿았고 거기서도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리야드 궁전의 차가운 대리석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앉으면 엉덩이가 얼어붙었죠. 그래서 절대 바닥에 앉지 않았어요. 항상 의자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바닥이 편안했어요. 아니, 편안하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습니다. 마치 바닥이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30분쯤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차를 가져왔어요. 따뜻한 차였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사이 몸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무릎 주변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30년간 경직되어 있던 근육이 서서히 이완되는 것 같았죠. 신기했습니다. 아직 아무 치료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따뜻한 바닥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무릎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온돌이 관절염에 어떤 효과가 있냐고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온돌의 온기가 혈액순환을 촉진한다고 했어요. 특히 발과 다리의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했죠. 관절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통증이 완화된다고 했습니다. 복사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뜨거운 공기로 직접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나오는 열로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기가 건조하지 않다고 했죠. 놀라웠습니다. 리야드 궁전에서 난방을 틀면 공기가 너무 건조해졌어요. 목이 따갑고 코가 말랐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공기가 촉촉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한방 의사였어요. 한복을 입고 있었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맥을 짚었습니다. 손목을 잡고 한참 집중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역사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기혈순환이 막혀 있다고 했어요. 오랜 기간 통증으로 근육이 경직됐다고 했죠. 하지만 온돌 치료와 침 치료를 병행하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나아질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온돌은 2000년간 한국 사람들이 써온 방법이라고요. 조상들의 지혜라고 했어요. 분명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여기까지 온 이상 믿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온돌방에서 잤습니다. 침대도 온돌 위에 있었어요. 침대 밑 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발이 따뜻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리야드에서는 항상 발이 차가웠거든요.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잤었죠. 하지만 오늘은 양말을 벗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그런데도 발이 따뜻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 덕분이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무릎 통증이 평소보다 덜했어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나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2000년 전 기술이라고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편한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더니 오전 8시였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더 잤죠. 놀라운 건 무릎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뻣뻣했었거든요. 10분은 주무르고 움직여야 겨우 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바닥에 디뎠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어요. 무릎을 펴봤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럽게 펴졌죠. 여전히 약간의 통증은 있었지만 확실히 나아진 느낌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한식이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의사가 찾아왔죠. 오늘부터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하루 일정을 설명해줬어요. 오전에 침치료, 오후에 온돌 온열 치료, 저녁에 한약 복용이었습니다. 침치료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라고 했어요. 의사가 무릎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저기 손으로 눌러보며 어디가 아픈지 확인했죠. 침을 꺼냈습니다. 가느다란 침이었어요. 무릎 주변에 몇 군데 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따끔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20분 정도 침을 맞고 누워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무릎 주변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혈순환이 활발해지고 있다고요. 침 치료가 끝나고 온돌 치료실로 이동했습니다. 바닥 전체가 온돌이었어요. 매트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누우라고 했습니다. 누웠습니다. 등 전체로 온기가 전해졌어요.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등, 어깨, 몸이 바닥에 닿는 모든 부위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6시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으면 된다고요. 중간에 자도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푹 쉬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 1시간은 신기함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기가 몸속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무릎 주변이 그랬습니다. 30년간 차가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리야드 궁전의 대리석 바닥, 유럽 별장의 차가운 밤, 항상 추위와 싸워야 했어요. 무릎은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온몸이 따뜻했어요. 무릎도 따뜻했습니다. 경직됐던 근육이 서서히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2시간쯤 지나자 졸음이 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몸에 긴장이 하나도 없었죠.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어요. 간호사가 깨웠을 때 4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몸이 가벼웠어요. 무릎을 구부려 봤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게 구부러졌어요. 통증도 확실히 줄어든 느낌이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떠냐고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녁에 한약을 마셨습니다. 쓴맛이 강했어요. 하지만 참고 마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관절 염증을 줄이는 약이라고요. 그날 밤도 온돌방에서 잤습니다. 역시 푹 잤어요. 진통제도 먹지 않았는데 통증이 거의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같은 일정이었습니다. 침치료, 온돌치료, 한약 복용하지만 효과는 더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 온돌치료 중에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액순환이 많이 좋아졌다고요. 맥을 짚어보니 기혈이 순환하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걸을 때도 평소보다 편했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죠. 둘째 날 밤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30년간 고생한 무릎이 이렇게 빨리 나아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어요. 통증이 줄었고 움직임이 편해졌습니다. 셋째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무릎이 거의 아프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화장실까지 걸어갔습니다. 지팡이도 안 쓰고 수행원 부축도 받지 않았어요. 혼자 걸었습니다.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였죠.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30년간 통증 때문에 항상 인상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편안해 보였어요. 셋째 날 오후 의사가 제안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무릎 상태를 테스트해보자고 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약 50m였어요. 평소 같으면 중간에 쉬어야 하는 거리였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통증이 거의 없었어요.
10m, 20m, 30m 계속 걸었습니다. 쉬지 않았어요. 무릎이 괜찮았거든요. 50m를 다 걸었습니다. 숨이 차지도 않았어요. 무릎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돌아서 다시 걸었죠. 왕복 100m를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주치의가 말했어요. 믿을 수 없다고요. 3일 만에 이런 변화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무릎이 정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의사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계단을 한번 올라보자고요. 넷째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계단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오를 수 있을까요? 30년간 계단은 제게 악몽이었어요. 한층 오르는데 5분이 걸렸고 눈물을 참아야 했죠. 아침 식사 후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준비됐냐고 물었어요. 솔직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도해보겠다고 했죠. 병원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8층에서 7층까지 한 층만 내려가기로 했어요. 먼저 쉬운 것부터 해보자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계단 앞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계단이 가파르게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시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의사가 옆에 섰습니다. 천천히 하면 된다고 했어요. 손잡이를 꼭 잡고 한 계단씩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오른발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한 계단 내려갔죠. 무릎에서 약간의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아니었어요. 그냥 무게가 실린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왼발도 내렸습니다. 두 발이 같은 계단에 섰어요. 무릎이 괜찮았습니다. 다음 계단으로 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30년 전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느꼈던 그 찌릿한 통증이 없었습니다. 반층을 내려갔습니다. 중간 참에 섰어요. 숨을 고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믿기지 않아서였어요. 정말 제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건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좋았어요. 나머지 반층도 내려갔습니다. 7층에 도착했죠. 한층 계단을 완주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수행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주치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3일 전까지만 해도 계단을 포기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을 무릎에 얹어봤어요. 약간 따뜻했습니다. 온돌 치료 덕분에 혈액순환이 좋아진 거였죠. 한방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올라가 봐야 한다고요.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더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잠시 쉬었습니다. 온돌 치료실로 가서 2시간 정도 누워 있었어요. 무릎을 충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3시쯤 다시 계단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올라가는 거였어요. 7층에서 8층까지 한 층을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더 떨렸습니다.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무릎에 부담이 크거든요. 30년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의사가 옆에 섰습니다. 천천히 하라고 했어요. 급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른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 계단 위에 올려놨어요. 무릎에 힘을 줘서 몸을 밀어 올렸습니다. 통증이 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무릎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왼발도 올렸습니다. 같은 계단에 두 발이 섰어요. 성공했습니다. 첫 계단을 올라간 거예요. 다음 계단으로 갔습니다. 역시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올라갔습니다. 중간 참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약간 찼어요. 하지만 무릎은 괜찮았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계단마다 무릎이 잘 움직여줬어요. 30년간 저를 괴롭혔던 그 무릎이 이제 제 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계단이었습니다. 오른발을 올렸어요. 힘을 줘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8층 바닥에 두 발이 섰습니다. 해냈습니다. 한층 계단을 올라간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간 꿈꿨던 일이었습니다. 계단을 다시 오르는 것. 수행원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주치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모두 제 고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방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온돌과 침 치료가 효과를 본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3일 만에 30년 묵은 병이 나아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온돌의 온기가 지속적으로 관절 주변 혈액순환을 촉진했다고 했어요. 침 치료로 기혈순환을 풀어줬고 한약으로 염증을 줄였다고 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온돌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루 6시간씩 온돌 위에 누워있으면서 무릎이 따뜻한 환경에 놓였다고 했어요. 30년간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악화됐던 무릎이 따뜻한 바닥에서 회복된 거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한국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만든 온돌이 관절염 치료에도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온돌 바닥에 앉아 생각했어요. 리야드 궁전의 차가운 대리석이 떠올랐습니다. 30년간 그 대리석 위를 걸으며 무릎이 망가졌습니다. 겨울밤마다 냉기가 무릎을 얼렸죠.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이었지만 제 건강엔 독이었던 거예요. 반면 이 온돌 바닥은 수수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고 비싼 재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무릎을 살렸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리야드로 돌아가면 대리석을 뜯어내야겠다고요. 그리고 온돌을 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의사가 최종 검진을 했습니다. 무릎을 살펴보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염증이 많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도 넓어졌다고 했죠.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일주일 전 제 무릎 굴곡 각도는 90도가 안 됐어요. 이제는 120도까지 구부릴 수 있었습니다. 30도나 개선된 거였죠. 통증 척도도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전엔 10점 만점에 8점이었어요. 지금은 3점이었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든 거였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더 머물면서 치료를 계속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요. 3주 프로그램을 다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있다가 돌아가기로요. 총 2주 치료를 받고 리야드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의아해했어요. 더 있으면 더 좋아질 텐데요. 급한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야드 궁전을 바꿔야 한다고요. 대리석을 뜯어내고 온돌을 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왕궁의 온돌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간 차가운 대리석이 제 무릎을 망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온돌로 바꿔야 한다고 했죠. 그날 밤 조카인 왕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야드 궁전 대리석을 당장 뜯어내라고 했습니다. 왕세자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수백 년 된 대리석인데 뜯어낸다고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온돌 시스템을 깔라고 했어요. 비용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당장 시작하라고 지시했죠. 왕세자가 물었습니다. 온돌이 뭐냐고요?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요. 바닥이 따뜻해서 관절에 좋다고 했습니다. 제 무릎이 나아진 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됐다고요.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왕세자는 침묵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 진정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건설사를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견적을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견적은 필요 없다고요. 백지수표를 끊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돈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왕세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확신하냐고요? 수백 년 된 궁전을 바꾸는 건데요. 확신한다고 대답했습니다. 30년간 고생한 제가 말하는 거라고요. 이게 답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병원장을 불렀습니다. 한국 건설사를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온돌 시공을 잘하는 회사를요. 병원장이 추천해줬습니다. 서울의 대형 건설사였어요. 중동 지역의 프로젝트 경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건설사 대표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었어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리야드 왕궁 전체에 온돌을 설치하고 싶다고요.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대표가 생각했습니다. 궁전 크기를 물었어요. 대략 5,000제곱미터라고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대리석을 뜯어내고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고 다시 바닥을 마감하려면요. 비용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대표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대략 100억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계약서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대표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결정하냐고요. 보통은 여러 회사 견적을 비교한다고 했어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무릎이 증명한다고 했죠. 온돌의 효과를 직접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가 준비됐습니다. 서명했어요. 100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 건강이 그보다 더 값진 거니까요. 2주 치료를 마치고 리야드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무릎으로 계단을 내려갔어요. 가족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숙모님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니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다음 날 왕실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가족과 측근들이 모였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리야드 궁전을 리모델링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모두 뜯어내고 한국 온돌 시스템을 설치한다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반대했어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인데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역사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요. 차가운 대리석이 제 무릎을 망쳤다고 했습니다. 제 무릎을 보여줬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시범을 보였어요.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온돌 덕분이라고 했죠. 반대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변화가 확실했으니까요. 건설사 대표를 초청했습니다. 왕실 회의에서 온돌 시스템을 설명하게 했어요. 2000년 역사, 과학적 원리, 시공 방법 모두 설명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냐고요? 대표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천 년간 검증된 기술이라고요. 투표를 했습니다. 찬성이 압도적이었어요. 특히 고령 왕실 인사들이 찬성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대리석을 뜯어내는 장면을 지켜봤어요. 수백 년 된 바닥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건강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리야드 궁전 온돌 공사가 완료됐어요.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왕실 가족들과 중동 각국 왕족들을 초대했죠. 개관식 날 궁전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UAE 왕자, 카타르 왕족, 오만 술탄 가족 모두 왔어요. 한국 대사도 참석했습니다. 입구에서 안내했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요. 한국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신발을 벗었어요. 다들 따라서 벗었죠. 큰 홀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나무였어요. 대리석을 없애고 원목 마루를 깔았습니다. 그 아래 온돌 시스템이 있었죠. 맨발로 바닥을 밟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은은한 온기가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손님들도 느꼈을 거예요. UAE 왕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온도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2000년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요. 바닥 아래로 온수가 흐르면서 바닥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모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령 왕족들이 그랬어요.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었죠.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30년 관절염이 2주 만에 나아진 이야기를요. 계단을 오르지 못했던 제가 지금은 매일 산책한다고 말했습니다. 증명하기 위해 계단을 올랐습니다. 궁전 2층까지 20개 계단이었어요.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였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모두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타르 왕족이 물었습니다. 자기 궁전에도 설치할 수 있냐고요. 한국 건설사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요. 그날 이후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중동 각국에서 온돌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건설사는 바빠졌습니다. 중동지사를 열었고 기술자들을 파견했어요. 왕실 건물뿐 아니라 고급 주택, 병원에도 온돌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보건부가 발표를 했어요. 왕실 병원에 온돌 치료실을 만들겠다고요. 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했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수락했습니다. 왕실 병원 리모델링이 시작됐습니다. 관절염 치료 전용 온돌 병동을 만들었어요. 50개 병실 모두 온돌을 깔았습니다. 한국에서 한방 의사들을 초청했습니다. 사우디 의사들에게 온열 치료법을 가르쳤어요. 침 치료와 온돌 치료를 결합하는 방법을요. 1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절염 환자 200명을 치료했는데 85%가 증상 개선을 보였어요. 통증이 평균 60% 감소했습니다. 사우디 의학저널에 논문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한국 온돌 온열 치료의 관절염 치료 효과였어요. 국제학회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중동의료학회가 열렸습니다. 저를 기조연설자로 초청했어요. 연설 제목은 2000년 지혜가 21세기 의료를 만나다였습니다.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최첨단 의료기술도 중요하지만 전통 지혜도 소중하다고요. 한국 조상들은 이미 2000년 전에 답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시스템이라고요. 따뜻한 바닥이 관절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중동 의사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많은 병원이 온돌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궁전 정원을 30분씩 걸어요. 무릎이 편안합니다. 밤에는 온돌방에서 잡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 누우면 하루의 피로가 풀려요. 30년간 고생했던 일이 꿈 같습니다. 어제 조카인 왕세자가 찾아왔습니다.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UAE가 신도시 전체에 온돌을 설치하기로 했다고요. 한국 기술이 중동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온돌이 단순한 난방을 넘어 문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보람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매주 편지를 받습니다. 온돌 덕분에 관절염이 나아졌다는 감사 편지들이죠. 어제도 카타르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70대 여성이었어요. 20년 관절염으로 고생했는데 온돌 치료 후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30년 고생한 덕분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2000년 전 한국 조상들의 지혜가 21세기 왕실을 구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을 뜯어내고 따뜻한 온돌을 깔았어요. 그리고 그 온기가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온돌방에 앉아 이 글을 씁니다. 발바닥으로 따뜻함이 전해져요. 이 온기가 단순한 열기가 아니라 수천 년 지혜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한국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나라예요. 언젠가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 따뜻한 바닥 위에 다시 앉아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신다면 온돌을 경험해보세요. 2000년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30년간 통증 때문에 항상 찡그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무릎이 전혀 뻣뻣하지 않았어요. 바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온돌 바닥에 맨발로 섰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어요. 이 온기가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없으면 이상할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이 따뜻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리야드 왕궁 정원은 넓었어요. 한 바퀴 도는데 1km 정도 됐습니다. 매일 아침 2바퀴를 걸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지팡이 없이는 10m도 못 걸었어요. 지금은 매일 2km를 걷습니다. 기적 같은 변화였죠. 정원에는 다른 왕실 가족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고모가 보였어요. 그녀도 관절염 환자였죠. 1년 전부터 온돌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모가 걸어왔습니다. 예전보다 걸음이 훨씬 가벼웠어요. 파티마 덕분에 내 무릎도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도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한국 조상들의 지혜라고 했죠. 저는 그저 경험하고 나눈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데 비서가 들어왔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사우디를 국빈 방문한다고 했어요.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온돌 교류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죠. 기뻤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만난다니요. 제가 그토록 고마워하는 나라의 정상을 만나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한국 대통령이 도착했습니다. 리야드 왕궁에서 공식 환영식이 열렸어요. 사우디 국왕과 왕세자가 나왔고 저도 참석했습니다. 환영식이 끝나고 별도의 접견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따로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작은 응접실로 안내됐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파티마님의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한국 의료와 온돌이 도움이 됐다니 기쁘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요. 30년 고통에서 해방시켜줬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온돌을 처음 경험했을 때 어땠냐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다는 게 신기했다고요. 하지만 발을 디딘 순간 알았다고 했어요. 이게 진짜라는 걸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온돌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라고요.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2000년 넘게 발전시켜 온 기술이라고 했어요. 그 지혜가 지금 중동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과 사우디의 교류가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수행원이 상자를 가져왔어요. 열어보니 한복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비단 한복이었죠. 다음에 한국 방문하실 때 입어달라고 했습니다. 온돌방에서 한복을 입고 앉으면 진짜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감동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따뜻한 바닥을 다시 느끼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초대했습니다. 언제든 오시라고요. 청와대에도 온돌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하룻밤 묵어 가시라고 했어요. 꼭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중동 사람들에게 온돌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온돌 이야기, 한국 문화 이야기, 양국 협력 이야기 많은 걸 나눴어요. 헤어지기 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파티마님이 한국과 사우디를 잇는 다리가 됐다고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제게 새 인생을 줬다고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온돌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만나다니요. 3년 전 서울 한방병원에서 처음 온돌을 경험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중동 6개국 보건장관들이 리야드에 모였어요. 온돌 의료기술 세미나였습니다. 사우디가 주최했고 한국 의료진을 초청했어요. 저도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제 경험담을 발표하기로 했죠. 세미나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의사, 간호사, 보건 관계자 500명이 넘게 참석했어요. 한국에서도 30명이 왔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단상에 올라갔어요. 3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수도 없었던 제가 지금은 무대에 서 있었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0년 고통, 17명의 의사, 모든 치료의 실패 그리고 한국에서의 기적을요.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특히 온돌을 처음 경험한 순간을 설명할 때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발바닥에 전해진 그 온기, 무릎이 풀리는 느낌, 30년 만에 계단을 오른 순간을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었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2주 만에 나아졌냐고요? 지금도 효과가 지속되냐고 물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2주 치료 후 70% 정도 나아졌다고요.
그 후 리야드 궁전에 온도를 깔고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95% 회복됐다고 말했어요. UAE 보건장관이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궁전 전체의 온도를 깐 비용이 100억 원이었다고요. 하지만 30년 의료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삶의 질이라고요. 통증 없이 사는 것,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것,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가치라고 했습니다. 세미나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주고 연락처를 물었어요. 자기 병원에도 온도를 도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의료진도 바빴습니다. 상담 요청이 쏟아졌거든요. 그 자리에서 10개 병원과 계약이 체결됐어요. 저녁에 한국 의료진과 식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한방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니라고요. 파티마님이 용기를 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치료를 시도할 용기를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3년 전 저는 두려웠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쩌나 걱정했죠. 하지만 시도했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년 전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무릎 통증에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혼자 걸었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서울 한방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저를 치료했던 의사들이 반겼어요.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분들이 제 인생을 바꿔놨거든요. 온돌 치료실로 갔습니다. 3년 전 매일 6시간씩 누워있던 그곳이었어요. 바닥에 누워봤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처음 이 바닥에 누웠을 때의 놀라움, 무릎이 풀리는 느낌, 30년 만에 느낀 희망을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떠냐고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따뜻함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요. 그날 저녁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이 초대해 준 거였어요. 청와대에도 온돌이 있다고 했었죠. 객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전통 한옥 스타일이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대통령이 선물로 준 그 한복이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지만 아름다웠어요. 온돌방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바닥, 은은한 조명, 고요한 분위기 완벽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럭셔리구나 하고요. 화려한 장식도 없고 금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편안한 공간은 없었어요. 리야드 궁전의 옛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금으로 장식된 벽,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모두 화려했지만 불편했어요. 하지만 이곳은 수수했습니다. 나무 바닥 한지 문, 단순한 가구 겉보습은 평범했지만 느낌은 최고였죠.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바닥 아래 숨어있는 온돌 시스템처럼요. 다음 날 한국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온돌 기술 연구소였어요. 여기서 최신 온돌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전통 온돌을 현대화하고 있다고요. 온도 조절을 더 정밀하게 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고 했어요. 신기했습니다. 2000년 전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니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하는 거였어요.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중동에서 온돌이 어떤 평가를 받냐고요. 대답했습니다. 혁명적이라고 평가받는다고요.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기적 같은 기술이라고 했어요. 연구원이 기뻐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에 도움이 된다니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모였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온돌이 정말 관절염에 효과가 있냐고요. 중동에서 반응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눴어요. 30년 고통, 한국에서의 기적, 중동 확산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2000년 전에 만든 온돌이 21세기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30년간 고통받던 저에게 따뜻한 바닥을 선물해 주셨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닙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려는 조상들의 배려죠. 그 마음이 2000년이 지나 중동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중동에서 한국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온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지혜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한국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의 전통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00년 지혜가 21세기에도 빛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을 마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통역사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행기를 탔습니다. 리야드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이 길을 왔을 때 저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찾아 한국에 왔었죠. 그리고 기적을 만났어요. 이제 저는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을 중동 전역에 알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습니다.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온돌 바닥을 밟았습니다. 집에 온 느낌이었어요. 오늘도 온돌방에서 이 글을 씁니다. 발바닥으로 온기가 전해져요. 이 따뜻함이 단순한 열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2000년 지혜이고 사랑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도 고통받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30년을 고생했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시도하세요. 답은 뜻밖의 곳에 있을 수 있어요. 한국 온돌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따뜻한 바닥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